저는 이한진입니다. 한국 선방해양프레이트 연구소 크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는 탄소 저감을 위한 해양 디지털 프로젝트, 특히 저희 크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IPCC 정부 간 기후변화에 대한 패널 실무그룹이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물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대응 시나리오를 설명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그 보고서를 보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현재 수준 대비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2100년까지 그렇게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1850년부터 전 세계 표면 온도가 2100년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면 4도씨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들이 파리 기후 협약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전 세계의 글로벌 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 또는 1.5도씨 이하로 줄이자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그 배출 시나리오에서 이 세기 안에 온도 상승 타겟을 달성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해사 산업에서 2018년부터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옵니다. 2018년 수준부터 2050년까지 지금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그 배출량이 130%나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IMO에서는 아주 야심찬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해운 산업의 탄소 저감을 이번 세기 이내에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보면은 총 온실가스 배출, 그러니까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 절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탄소 집중도를 2030년까지 훨씬 더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72차 MEPC 회의에서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바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가지 종류의 활동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전략과 활동별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단기적인 조치로서는 탄소를 저감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도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단기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의 GHG 전략에 따르면 이 탄소 저감을 2030년까지 거의 30에서 40%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EEXI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 효율성 설계 지수를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에너지 효율성을 A, B, C, D, E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탄소 연료율을 활용하는 등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박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탄소 저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행 운항 속도를 최적화해야 하고요. 또 선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열이나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가능한 비용을 따져보고 그러한 제 비용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 배출을 100% 저감하기 위해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체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탄소 연료, 예를 들면 LNG, 메탄올, 그리고 탄소가 없는 암모니아, 수소, 이러한 대체 연료들은 IMO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에 따른 목표를 100% 모두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박은 앞으로 EEXI 또는 CEEMP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건조되는 선박들은 그 선박의 규모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 지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EEXI는 베이스라인 대비 선박의 에너지 효율 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집중도도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운행할 때 탄소 집중도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CII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문서화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매년 CII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저감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EMP라고 하는 선박 에너지 효율성 관리 계획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하에 따라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도출해야 합니다.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연료 그리고 대체 전력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솔루션을 결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오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기기들을 연구하고 시뮬레이션과 모델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의 분야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암모니아나 전기 배터리 등등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대체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함께 결합을 한다면은 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세대 선박 추진 시스템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솔루션은 선박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 연료와 또 전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대형 선박 그리고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 각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선박 운항 최적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부분의 예를 들면 선체 형태라던가 에너지 절감 기기 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대체 연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LNG, 암모니아, 수소, 배터리 등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대체 연료의 특징을 제가 표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는 무엇일까요? 연료 공급이 안정적이고 또 비용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이 그린하우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여야 할 텐데요. 보면은 이제 수소 그리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엔진 등등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공간이라던가 추가적인 시설 그리고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수소 그리고 이제 전기 배터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솔루션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솔루션들을 결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추진 시스템을 이제 새로운 대체 연료와 함께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탄소 저감 프로젝트는 전기 배터리를 활용하는 카페리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카페리의 경우에는 교체형 전기 배터리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항만에 별도의 고압 시설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은 한국의 연안 환경에서는 태풍 때문에 또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환경에서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리에 자동차가 이제 장착이 되는데요. 그때 전기 추진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기 배터리를 활용해서 이제 카페리가 운항을 하는 것이죠. 2022년 정도 되면 2023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테스트와 최적화를 통해서 이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페리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4천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인증을 위한 HILS 기반의 테스트 시스템과 플랫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정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해양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친환경 선박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선박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법이 있고요. 2020년에는 친환경 선박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플랫폼도 그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예산은 약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친환경 선박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 기관들과 함께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또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규모의 친환경 선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그린십 3170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전 주기를 다루는 그러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상용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선박을 위한 핵심 기술과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기술 테스트, 평가, 시연, 그리고 친환경 연안선을 개발하고 이것을 데모하고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국제 협력과 표준화, 규제 개선 등의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선박을 사용하게 되면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에 7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아직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가할 단체들이 완전히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조만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관과 조직들이 이제 확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소 저감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화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와 탄소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존의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선박 등으로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연료 소비량을 미리 예측하고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항만과 선박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선박이 그 타겟 항만에 도달하기 전에 최적의 운항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항만 쪽에서 서비스가 준비가 다 됐을 때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여야 하겠죠. 항로를 사전에 계획하고 최적화한다면 그리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등등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에 대한 그 연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스마트 선박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것을 현대 선박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선박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는 탄소 저감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박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중요한데요. 스마트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스마트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서비스 글로비스의 그 스마트십 모니터링 센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안전한 항로 계획 그리고 항로 가이던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진을 예시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형 선박, 예를 들면 어선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이 어선들이 위험한 물체에 좌초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 연안에서 운행하는 어선, 소형 선박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변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마스, 그러니까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를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무역부와 그리고 한국의 해양수산부의 공동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상용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형 머천트 그 자율운항 선박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MO 레벨 3 그리고 레벨 2
해당하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을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프로젝트인데요. AI 포트 체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선박의 정보 시스템, 예를 들면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항만의 정보 시스템, 그리고 육상의 정보 시스템이 함께 좀 더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또 교환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체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는 것이 하는 활동이 들어가고요. 정보 체인을 통해서 AI 기술이나 딥러닝 이러한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항만 운영을 효율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20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크리스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운항 중에 선박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된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선박이 항해를 하는 중에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그런 연구 프로젝트도 더 발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가 탄소 저감에 집중해서 좀 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그 추진 시스템에 대한 이제 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친환경적인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도 동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연료 소비, 그리고 다양한 운항 요건에 따라서 최적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항로 계획 그리고 항만 최적화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급망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디지털화 기술을 개발할 때에는 우리가 탄소 저감을 이루는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환경에도 기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Doctor.